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29강은 콘주게이션과 다이앤에 대한 강의입니다. 14장 콘주게이션과 다이앤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콘주게이션은 결합이라는 의미이죠. 유기화학에서의 콘주게이션 정의와 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개의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구조인 컨주게이션 다이앤에 대해 구조와 안정성, 제법, 그리고 반응으로는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컨주게이션 다이앤의 대표적인 반응, 디엘스-알더 반응입니다. 반응의 특징과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합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컨주게이션은 3개 이상의 연속된 피오비탈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뷰타 13 다이앤의 구조를 보면 각 탄소 원자는 스테링 넘버 3이라 오른쪽 그림처럼 sp2 혼성화를 이룹니다. 전자가 1개씩 들어있는 4개의 피오비탈이 있어요. 이 피오비탈은 이 그림처럼 서로 겹치게 되고 전자가 비편제화됩니다. 전자 밀도가 더 넓은 범위로 분산되기 때문에 분자의 에너지가 낮아지고 더욱 안정해지겠죠? 이렇게 3개 이상의 피오비탈이 서로 겹쳐 있는 상태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고 이 뷰타 13 다이앤을 컨주게이티드 다이앤, 컨주게이션 다이앤이라고 불러요. 펜타 14 다이앤은 컨주게이션 다이앤이 아닌데요. 피오비탈이 겹쳐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 밀도는 왼쪽 두 탄소의 편제, 오른쪽 두 탄소에 편제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는 isolated 다이앤, 고립된 다이앤이라고 합니다. 누적된 이중결합을 가진 탄화수소 분자는 큐뮬렌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탄소가 2개의 이중결합에 참여하므로 누적된 이중결합이에요. 이렇게 2개의 누적된 이중결합을 가진 분자는 알렌이라고도 부릅니다. 컨주게이션된 화합물의 예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번 13 다이앤.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중결합이 1번과 3번 위치에 있으면 4개의 피오비탈이 겹치게 됩니다. 4개의 피오비탈과 4개의 파이 전자가 있는 컨주게이션이고요. 2번 벤젠. 벤젠의 피오비탈을 그려보면 6개의 피오비탈이 겹치게 되죠. 6개의 피오비탈과 6개의 파이 전자가 있는 컨주게이션입니다. 3번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카보닐기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알파, 그 옆이 베타 탄소이고요. 산소는 sp2 혼성화입니다. 2개의 비공유 전자쌍과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는 sp2에 존재하고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는 피오비탈에 존재합니다. 즉 4개의 피오비탈과 4개의 파이 전자가 있는 컨주게이션입니다. 이제부터는 컨주게이션된 화합물 중에 13 다이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구조입니다. 13 다이앤은 이중결합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해요. 두 이중결합이 트랜스인 경우 EE, 두 이중결합이 시스인 경우 GG, 그리고 시스와 트랜스인 경우 GE로 총 3가지입니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므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예요. 같은 화합물이지만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2개의 이중결합을 연결하고 있는 탄소-탄소 단일 결합이 회전을 하면 2가지 형태가 만들어져요.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 두 이중결합이 반대 방향에 위치하면 S-트랜스, 같은 방향에 위치하면 S-시스 형태라고 합니다.
S시스 형태는 입체무리에 의해 S트랜스 형태보다 더 불안정해요. 이렇게 형태만 다른 경우를 형태 이성질체, 이형태체라고 부릅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와 비교하여 화합물 BD를 입체, 형태 또는 구조 이성질체로 분류하시오. A는 가운데 이중결합이 G이고 S트랜스 형태가 2개 있어요. B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B는 가운데 이중결합이 G이고 S트랜스, S시스 형태가 있어요. 따라서 S시스, S트랜스 형태 차이만 있기 때문에 B는 형태 이성질체입니다. C는 메틸기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D는 가운데 이중결합이 2이고 S트랜스 형태가 2개 있어요. A와 비교했을 때 가운데 이중결합의 이지 체계가 다르므로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특히 부분입체 이성질체겠죠? 다이앤의 안정성은 수소와 반응열을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다이앤으로부터 수소와 반응을 통해 동일한 알케인이 되었을 때의 수소화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 안정한 다이앤이 더 적은 수소화열을 방출하겠죠? 알렌보다는 독립된 다이앤이, 독립된 다이앤보다는 컨주게이션 다이앤이 더 안정합니다. 알렌은 전자가 풍부한 파이 결합이 연달아 있어 전자적 부딪힘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이죠. 반면에 다이앤은 전자가 비편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정하고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합물들을 안정성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는 이중결합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B는 4개의 PO 비탈이 겹쳐있는 콘주게이션이 있어 고립된 A보다 안정하죠. C는 6개의 PO 비탈이 겹쳐있는 콘주게이션이기 때문에 A, B보다 전자가 잘 비편재되어 있어 안정합니다. 따라서 A, B, C 순서로 안정성이 증가해요. 컨주게이션 다이앤은 알릴자리 라디칼 브로민화 반응과 E2 반응을 통해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알릴자리 라디칼 브로민화 반응은 브롬을 소량으로 일정하게 제공해주는 MBS와 빛을 공급해주면 일어나요. 그 결과로 알릴자리에 라디칼이 치환됩니다. 그 다음 부피가 큰 강염기를 사용하여 E2 제거 반응을 일으키면 1,3 다이앤이 만들어지죠. 컨주게이션 다이앤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하는 반응인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합니다. 그 중에 HX 첨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커니즘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전자가 풍부한 이중결합이 전자가 부족한 수소를 공격하여 탄소 양이온을 만듭니다. 그 다음 할로젠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며 탄소 할로젠 결합이 생성되죠. HBr을 고립된 다이앤에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하면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의해 한 가지 생성물만 만들어집니다. 수소는 덜 치환된 탄소 원자에 결합하고 브롬은 더 많이 치환된 탄소 원자에 결합하죠. 하지만 콘주게이션 다이앤은 혼합물이 생성됩니다. 수소가 1번 탄소에 첨가되었다고 보면 브롬은 두 번째 탄소에 첨가될 수 있고 네 번째 탄소에도 첨가될 수 있어요. 탄소 번호를 1, 2, 3, 4라고 임의로 붙였을 때 수소는 1번 탄소에 첨가되고 할로젠은 2번과 4번 위치에 첨가되기 때문에 1, 2 첨가, 1, 4 첨가라고 부릅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이중결합이 수소를 공격하여 탄소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이때 수소는 1번 위치에 첨가되는데요. 2번 위치에 첨가되면 1차 탄소 양이온이 형성되고 공명 안정화되지 않아 불안정해요. 따라서 수소는 1번 위치에 첨가되어 알릴 탄소 양이온을 만듭니다. 알릴 자리 양이온은 공명 구조가 가능하여 2번과 4번 위치가 대등하죠. 그러면 염소가 2번과 4번에 있는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여 1, 2첨가, 1, 4첨가된 혼합물을 생성합니다. 1, 2첨가와 1, 4첨가 생성물의 양은 반응 조건, 특히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상온이나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1, 2첨가 생성물이 더 우세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1, 4첨가 생성물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0도에서 13뷰타다이엔의 HBr이 첨가되면 1, 2첨가 생성물과 1, 4첨가 생성물의 비가 71대 29인 혼합물이 생성되지만 40도에서 진행되면 15대 85의 혼합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는 1, 2첨가 생성물이, 높은 온도에서는 1, 4첨가 생성물이 우세하다는 것이죠. 반응 속도는 활성화 에너지가 결정하지만 평형에서의 생성물의 양은 그 안정성이 결정합니다. A가 반응에 의해 B 또는 C 생성물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에너지 도표를 보면 B는 C보다 빠르게 생성되지만 더 안정한 것은 C입니다. 반응을 낮은 온도에서 진행시키면 BC 가정은 비가역적이고 평형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경로를 통해 반응 속도론적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B가 주 생성물이 됩니다. 반면에 높은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분자가 전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B, C 두 가지 생성물이 서로 평형에 있으므로 더 안정한 화합물인 C가 주 생성물입니다. 뷰타 13다이엔의 1, 2첨가와 1, 4첨가에 대한 에너지 도표입니다. 1, 2첨가 생성물은 근접 효과로 인해 속도론적 생성물인데요. 수소가 이중결합에 첨가되고 브롬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할 때 4번 탄소보다 2번 탄소가 더 가까이 있어 손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1, 2첨가 생성물은 1치환 알켄이고 1사첨가 생성물은 2치환 알켄이에요. 2치환 알켄이 더 안정하여 1사첨가 생성물이 연력학적 생성물입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1, 2첨가 생성물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속도론적 생성물로 주 생성물이고요. 높은 온도에서는 1, 4첨가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낮아 안정하기 때문에 연력학적 생성물로 주 생성물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 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컨주게이션 다이엔의 HCl 가열 조건입니다. 온도가 높으니 연력학적 생성물이 주 생성물이겠네요. 수소가 1번 탄소에 첨가되는데 아래 이중결합에 수소가 첨가되는 것보다 위에 있는 이중결합에 수소가 첨가되는 것이 3차 탄소 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어 더 반응성이 큽니다. 이렇게 수소가 첨가되고 2번 탄소에 알릴탄소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공명 안정화로 4번 탄소에도 탄소 양이온이 생길 수 있죠. 1, 2첨가 생성물은 이 구조이고
일사천가 생성물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치한 알켄보다 더 안정한 삼치한 알켄은 일사천가 생성물이 주 생성물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 니은 컨주게이션 다이엔의 HBr 저온 조건입니다. 온도가 낮으니 속도론적 생성물이 주 생성물이겠죠? 수소가 1번 탄소에 첨가되고 2번 탄소에 알릴탄소 양이온이 생깁니다. 근접 효과에 의해 2번 탄소의 브롬이 첨가되죠. 따라서 맞는 보기. 디귿 컨주게이션 다이엔의 DCl 저온 조건입니다. 온도가 낮으니 속도론적 생성물이 주 생성물이고요. 중수소가 1번 탄소에 첨가되고 2번 탄소에 알릴탄소 양이온이 생깁니다. 근접 효과에 의해 2번 탄소에 염소가 첨가되죠. 이 생성물은 일사첨가 생성물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으로 4번입니다. 컨주게이션 다이엔의 매우 중요한 반응, DSR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1. DSR 반응은 1,3-다이엔과 파이 결합을 1개 이상 포함한 다이엔을 좋아하는 친다이엔체의 첨가 반응입니다. 2. 열이 있어야지 반응이 개시됩니다. 3. 단일 단계 반응으로 중간체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3개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2개의 새로운 탄소-탄소 시그마 결합과 1개의 새로운 탄소-탄소 파이 결합이 생성됩니다.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 한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켜줍니다. 4. 반응 결과 유권자 고리가 생성물로 얻어집니다. 단순한 분자로부터 더 크고 복잡한 분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반응이에요. 예제를 통해 생성물을 그려볼게요. 친다이엔체와 다이엔입니다. 열을 가했어요. DSR 반응이 일어나겠죠? 먼저 다이엔은 S-시스 형태여야 합니다. 단일 결합이니까 회전이 가능해요. 친다이엔체 이중결합과 가깝게 그려주면 되고요. 두 번째로 3개의 결합을 절단하고 3개의 화살표를 이용해 결합합니다. 한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DSR 반응은 4가지 규칙에 의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다이엔은 S-시스 형태일 때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시스 형태의 1번, 4번 탄소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S-트랜스 형태는 1번, 4번 탄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다이엔체의 pO비탈과 겹칠 수 없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S-시스 형태가 아니라면 S-시스 형태로 바꿔주고 반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S-시스 구조가 고정되어 있으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S-시스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고리 구조는 매우 큰 반응성을 가지고요. 반면에 S-트랜스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고리 구조는 DSR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다이엔체의 전자 끄는 치환기 EWG,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존재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EWG는 카보닐 탄소인데요. 카보닐 탄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어 이중결합의 전자를 잘 끌어당기죠. 이런 EWG가 친다이엔체에 있으면 친다이엔체의 친전자성을 증가시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여기 사이아노기도 대표적인 EWG예요. 세 번째, 입체 특이성. 친다이엔체의 입체 화학은 생성물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스 친다이엔체라면 시스 치환된 사이클로헥센을 생성하고요. 트랜스 친다이엔체라면 트랜스 치환된 사이클로헥센을 생성합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각 DSR 반응의 생성물을 그리고 입체화학을 나타내시오. A. 다이앤이 S 트랜스 형태이기 때문에 S 시스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친다이앤체와 가깝게 그려줍니다. 세 개의 결합을 절단하고 세 개의 화살표를 이용해 결합합니다. 하나, 둘, 셋. 친다이앤체가 시스이기 때문에 생성물도 시스입니다. B 역시 다이앤을 S-시스 형태로 바꿔줄게요. 친다이앤체와 가깝게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반응시켜주세요. 트랜스 친다이앤체이기 때문에 생성물도 트랜스입니다. 네 번째, 엔도 첨가. 엔도엑소 생성물이 가능할 때 엔도 생성물의 생성이 우세합니다. 엔도엑소,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엔도는 내향, 안쪽 방향. 엑소는 외향, 바깥 방향으로 DSR 반응에서 친다이앤체와 EWG가 다이앤과 반응할 때의 배향입니다. 엔도 접근은 친다이앤체의 EWG가 다이앤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이앤과 가깝게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엔도예요. 전이 상태에서 전자가 풍부한 다이앤이 EWG가 있는 친다이앤체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전이 상태의 에너지를 낮추어 주죠. 그래서 엔도 생성물이 우세합니다. 이때 친다이앤체가 위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니 거울상 이성질체가 얻어져요. 반면에 엑소 접근은 친다이앤체의 EWG가 다이앤과 멀리 있습니다. 전이 상태가 엔도보다 안정하지 않죠. 달이 걸친 두 고리 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형 13 다이앤과 친다이앤체가 DSR 반응을 하면 이렇게 다리를 걸친 두 고리가 생성됩니다. 생성물에서 치안기 G는 엔도, 엑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배양되는데요. 엔도는 붉은색에서처럼 이 탄소 다리와 가까운 위치에 치안기가 생기고 엑소는 푸른색에서처럼 1탄소 다리와 가까운 위치에 치안기가 생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엔도 치안기는 새롭게 생성되는 유권자 고리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예시처럼 친다이앤체에 치안기가 있을 때 엔도 생성물이 주로 생성됩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유권자 고리 아래에 치안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엔도는 친다이앤체의 EWG가 전자가 풍부한 다이앤과 가깝게 위치하여 더 안정한 전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엔도 생성물이 우세하죠. 엑소는 치안기가 다이앤 바깥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덜 안정해지겠죠? 외향 생성물은 새롭게 생성되는 유권자 고리 위에 치안기가 있습니다. DSR 반응은 유기합성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스테로이드 합성에도 사용되고 상단의 반응처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합성의 출발물인 쉬키믹 엑시드를 사용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DSR 더 생성물을 그릴 줄도 알아야 하고 화합물을 보고 어떠한 컨주게이션 다이앤과 친 다이앤체가 반응하여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성물을 보고 반응물을 추측하는 것을 역합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합성 분석을 해볼까요? 1번,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있는 유건자 고리를 파악합니다. DSR 반응으로 유건자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포함한 유건자 고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2번, 파이 결합을 시작으로 3개의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한 방향으로 표시하면 돼요. 3번, 다이앤과 친 다이앤체를 그립니다. 쉽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있는 유건자 고리를 파악합니다. 여기 붉은색 고리네요. 2번, 파이 결합을 시작으로 3개의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한 방향으로 표시해 주세요. 3번, 다이앤과 친 다이앤체를 그려주세요. 이 반응물들이 나오도록 연습해 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역 DSR 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 DSR 더 반응은 말 그대로 DSR 더 반응이 반대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열을 가했을 때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리가 분해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사이클로펜타다이엔에 적용되는 반응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은 반응성이 좋아서 실온에서 그 자체로도 쉽게 DSR 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 다이엔도 되고 친다이엔체도 되어서 디사이클로펜타다이엔을 형성하죠. 이 화합물에 열을 가하면 역 DSR 더 반응이 일어나고 두 분자의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 재생됩니다. 이 재생된 사이클로펜타다이엔에 다른 친다이엔체와 반응한다면 새로운 DSR 더 생성물이 얻어지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각 반응에 빈칸을 채우시오. 다이앤과 친다이앤체가 있네요. 열을 가하면 DSR 더 반응이 일어납니다. EWG가 N도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유건자 고리의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유건자 고리가 만들어지고 EWG가 아래로 들어갑니다. 역합성 분석을 해야 해요. 이중결합을 가진 육고리 원자에서 파이 결합을 시작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다이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구조는 나중에 배울 텐데 퓨란이라고 해요. C. 디사이클로펜타다이엔에 열을 가하면 역 DSR 더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자의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 재생되고요. 사이클로펜타다이엔과 친다이엔체가 반응하면 EWG가 N도 접근하도록 그려주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러한 생성물이 생성됩니다. 완성! 29강에서는 컨주게이션과 다이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컨주게이션은 3개 이상의 연속된 피오비탈이 겹쳐있는 상태로 1,3-다이앤, 벤젠, 알파-베타 불포와 카보닐 화합물을 예로 들 수 있죠. 컨주게이션 다이앤의 구조에서는 시스, 트랜스가 다른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단일 결합이 회전된 S-트랜스, S-시스 형태의 형태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컨주게이션 다이에는 알릴 자리 라디칼 브로민화 반응과 이투 반응에 의해 만들 수 있고요. 친전자성 첨가 반응은 1,2첨가와 1,4첨가 생성물이 생기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1,2첨가 생성물이 속도론적 생성물로 주 생성물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더 안정한 연력학적 생성물이 주 생성물입니다. 다이엔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반응은 디에스알더 반응인데요. 4가지 규칙 꼭 잘 알아두세요. 1번, 다이엔은 S-시스 형태일 때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2번, 친다이엔체에 전자 끄는 치환기가 존재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3번, 친다이엔체의 입체화학은 생성물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4번, 엔도엑소 생성물이 가능할 때 엔도 생성물이 지배적이다. 역합성 분석도 잘 할 줄 알아야 해요.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있는 유권자 고리를 파악하고 파이 결합을 시작으로 3개의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한 방향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컨주게이션의 예인 벤젠과 방향종 화합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